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흐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자 한번 이론적인 부분들 조금 또 지루한 거죠. 이론적인 부분들 어, 좀 진행을 좀 하고 또 실습 또 나가고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실습이라고 해봐야 일단 세팅하는 거죠. 자, 일단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자, 예. 자, 배경부터 보면 보면 이제 자바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개발을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규모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규모가 이제 큰 그런 개발에 이제 자바가 많이 이제 사용이 됐고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런 관리나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개발자들이 투입이 되겠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 그죠? 예, 그래서 많은 개발자들이 투입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해 봐서 알겠지만 3 명씩 4 명씩 나눠서 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느끼신 것 중에 이제 하나는 이게 또 혼자 할 때랑 어쨌든 여러 명이서 같이 할 때 좀 어려운 부분들이 또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혼자 할 때는 그냥 신경 쓸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내가 개발을 할 때 그 개발 코드에 더 집중해서 그냥 내가 어쨌든 막 이제 만들어 가면 되는 건데 같이 하게 되는 순간 버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막 이것저것 건들려고 할 때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죠? 막 아무렇게나 막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엄청 그 어떤 관리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어쨌든 이제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니까 그 한 프로젝트에 많은 개발자가 투입된다라고 하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마냥 좋은 게 아니라 '야 이제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해서 진행을 할 거냐.' 이런 이슈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예 잘 알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게 뭐냐? 서로 분할해서 개발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힘든 거죠. 그죠? 어떻게 분할해 가지고 겹치지 않게 잘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작업 이런 이제 방식들이 이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개발하다 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복잡해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이제 같이 이제 신경 쓰면서 하는 게 좀 힘들어지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이유들 때문에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잘 개발할 수 있게 만들어진 프레임워크이다라고 있죠. 그러니까 규모가 큰 프로젝트. 그러니까 여기서 키포인트는 규모가 큰 프로젝트에 적합하다는 얘기예요. 그니까 여러분들이 자그마한 어떤 그냥 간단한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스프링을 써서 한다 그러면 사실 안 맞는 거지. 음.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막 세팅하고 뭐 막 이런저런 막 했는데 정작 뭐 조그만 거 하나 했어. 그러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규모의 작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예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고 굳이 스프링을 쓸 이유도 없고 자 먼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일단 알고 스프링을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잘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스프링의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 개념이 뭐냐? IOC, DI, AOP. 자, 이런 개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잘 개발할 수 있게 중복되고 뭐 이런 복잡한 이런 것들을 잘 어 관리하고 그런 것들을 도와줌으로 해서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개발자가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레임워크. 자, 그게 스프링 프레임워크. 예. 그리고 이 스프링은 자바 기반의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바 과정을 이제 진행하게 되면 거의 이제 뭐 마지막 그 최종은 이제 그 스프링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스프링의 이제 3대 개념이라고 그러면 IOC,
DI, AOP. 자, 이 세 가지 용어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거,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자, 그다음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3대 개념이 뭔지, 우리가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개념을 좀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IOC. 자, 이 약자가 나오는데, 인버전 오브 컨트롤. 예. 자, 그러니까 제어의 역전입니다. 제어의 역전. 예. 이 제어하는 그 흐름의 구조가 바뀐 거라는 걸 이제, 예,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뭔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처음 딱 들었을 때는 이게 뭐지? 딱, 예, 이게 물음표 찍힐 거예요. 물음표. 이게 뭐야? 자, 그럼 이제 우리 기존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자, 기존의 흐름을 살펴보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그냥 자바 스탠다드로 치면 메인 메서드가 있죠. 메인 메서드에서 우리 실행시켜 주잖아요. 그죠? 예. 자, 이 메인 메서드에서 작업이 작성하는 것들이 뭐냐면, 자,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객체 생성하는 코드가 들어가요. 메인 메서드에. 그죠? 예. 자, 그 말은 뭐냐면 개발자가 직접 필요한 클래스를 객체 생성하는, 예, 그런 작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게 우리 기존 흐름이에요. 그래서 메인 메서드에서 실행시켜 주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는 작업을 직접 코드로 치고, 그리고 그다음에 메서드도 직접 호출을 시켜서 기능을 이제 실행시켜 주게 돼요.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직접 구현하는 건 맞는데, 자, 이 클래스. 자, 얘를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기존의 흐름에서는 개발자가 직접 작성을 해서 그 필요한 위치에 직접 작성을 해가지고 개발자가 흐름의 어떤 제어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이 부분에서는 이런 객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객체 생성하는 코드 넣고 객체 불러다가 실행시켜서, 예, 쭉 이런 흐름으로 진행을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원래, 예, 사용하던 흐름이에요. 그죠? 이거 맞죠? 예. 우리가 사용하던 흐름입니다. 예. 그래서 잠깐 이제 코드를 보면은 우리 기존에 이제 사용하던 그 흐름이라는 걸 한번 보면은, 14번은 자, 마지막 예제로 해서 그냥 보면은, 자, 이런 거죠. 그냥 컨트롤러만 놓고 봐도, 자, 컨트롤러만 놓고 봐도 이렇게 보면은 중간중간에 보면은, 자, 흐름이 쭉 있죠. 자, 이렇게 쭉 흐름이 있어요. 쭉 가다가 아니, 여기서는 이제, 잠깐만요. 여기 이거 좀 뉴 안 해놨네.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로 볼까?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쭉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예, 지금 내가 그 클래스를 쓰기 위해서 객체 생성하는 코드가 여기 직접 들어가죠. 그죠? 예. 자, 여기서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불러다 쓴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세퍼레이션으로 가면 더 이제 많아지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음, 내가 사용을 해야 될 때 이렇게 지금 싱글턴 패턴으로 이제 만들어 놔서 이제 이렇게 되지만, 여기에 뉴 해가지고 객체 생성하는 코드를 직접 이렇게, 예, 객체 생성해서 이렇게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데도 이런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고, 어디야 또 다 애프터 들어가는 쪽이 다 저기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객체 생성하는 것들이 쭉 들어가는 것들을, 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체에 대한 어떤 관리를 개발자가 직접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객체 생성해야지, 저기서 객체 생성해야지, 이런 것들을 직접 다 지금 해주고 있는 상태죠. 그죠? 자, 근데 제어의 역전이라는 거는 그런 작업을 개발자가 하지 않는 거예요. 개발자는 그냥 나 여기서 그냥 그거 객체를 그냥 써야지라고 해서 그 코드만 그냥 작성해서 메서드 호출해가지고 이제 그런 작업들만 하고,
객체를 생성하고 이런 것들은 개발자가 직접 작성해 주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제어의 역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그런 패턴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보면은 이제 자, 그림이 이제 요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다 클래스가 있고 예. C라고 할게요. 클래스가 이렇게 있고 어 스프링 그러니까 IOC라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컨테이너에서 이제 뭔가 이제 필요로 하는 요청이 이제 그 뭔가 요청이 들어오겠죠.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그 요청에 대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클래스가 있을 거예요. 그 클래스를 스프링 컨테이너가 알아서 객체로 생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게 예 주입을 시켜줘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자리만 만들어 놓고 그 객체가 들어갈 자리만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코드만 쭉 작성해 놓고 나머지는 스프링 컨테이너가 알아서 객체 생성해 가지고 여기다 띡 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를 생성해서 관리하는 것들이 예 스프링 컨테이너가 하고 개발자가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어의 어떤 제어하는 권한이 어 스프링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음. 자, 여기서는 개발자가 직접 객체를 생성해 가지고 흐름 제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어의 역전 스프링 쪽에서는 스프링 컨테이너가 객체를 생성해서 예 넣어 주게 돼요. 필요하면 만들어서 넣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 주는 코드를 개발자가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제 IOC 제어의 역전이다라고 예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런 용어들은 잘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배웠다라고 하면 IOC가 뭐 어떤 개념인지, DI가 어떤 개념인지, AOP가 뭔지 예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실 수는 있어야 돼요. 음. 자, 뭐 그래서 IOC는 이제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를 해 가지고 요렇게 예 일단 머릿속에 넣어 놓으세요. 프로그램의 제어 흐름 구조가 뒤바뀐 거. 예. 그래서 간단하게는 객체 생성하는 거를 내가 하냐 스프링이 하냐. 예. 이거라는 거. 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객체 생성하는 거, 객체 관리를 스프링이 하는 거예요. 음. 내가 하지 않고. 자, 이게 이제 제어의 역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분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구현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new를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예, new라는 키워드를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예. 특정한 상황에서 사용해야 되는 뭐 그런 경우들은 뭐 가끔 있을 수는 있는데 뭐 어쩌다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이제 뭐 그렇게 하는데 뭐 그것도 이제 그렇게 안 하게 만들 수 있지만 어쨌든 거의 대부분 예 new를 쓰지 않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new가 사라져. 예. 없어 이제. 자, 그게 이제 제어의 역전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되고 또 ESC 눌러 버렸네. 예. 컨트롤 E를 눌러야 되는데 지금. 자, 그래 가지고 요렇게 해 가지고 제어의 역전 간단하게 예 우리가 좀 한번 이제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요 뒤에 나오는 건 이제 쪼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설명 이제 서술로 제가 좀 이렇게 넣어 놨어요. 그래서 뭐 한번 이게 좀 읽어 보시면 되는데 뭐 예 결국 이제 개발자가 제어하던 작업을 스프링이 제어한다고 해서 제어의 역전이라고 한다. 예. 요게 이제 뭐 그 결론이고요. 예 여기는 한번 쭉 여러분이 예 쓱 한번 읽어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서술로 이렇게 쭉 한번 넣어 놓고 그렇게 좀 발췌한 내용들 이제 넣어 놓은 거니까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DI. 예 이것도 IOC로 구현한다라고 했을 때 그 IOC가 이제 제어의 역전이잖아요. 그러면 제어의 역전이라는 개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 DI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 IOC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예 DI인 거죠. 예. 그래서 IOC는 개념이고 DI는 구체적인 어떤 이제 방법, 예. 방법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디펜던시 인젝션이라고 돼 있잖아요. 인젝션은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주입하는 거, 예. 주입하는 거, 사전적으로 이제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디펜던시는 이제 의존이죠. 예, 그래서 의존 주입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클래스가, 예, 자, 이렇게 이제 클래스가 여기 위에다 할까? 여기 밑에다 할까? 이렇게 이제 클래스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클래스가 이렇게 있고, 근데 어, 이 클래스에서, 자, 여기 클래스에서 이 클래스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얘의 이 클래스가 이렇게 이 클래스를 받아가지고 사용을 해야 완벽하게 이 기능을 쓸 수 있는, 자, 그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얘를 이제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예전에 했던 예제들 중에 뭐가 있을까? 없으려나? 있나? 만약에 이제 뭐 그런 거죠. 이게 뭐냐면은 내 로또다. 예. 로또 6개, 그러니까 로또 번호 6개를 만들어주는, 예. 그러니까 그 6개를 이제 만들어주는 클래스. 예. 그 6개를 만들어주는 클래스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는 6개를 만들어주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배열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6개를 쭉 담아서 출력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을 갖고 있는 클래스인데, 정작 랜덤하게 그 번호를 생성하는 기능이 없어. 그 기능은 어디 있느냐? 이쪽 클래스에 있는 거야. 이쪽 클래스에 그 메서드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얘가 이렇게 만들려면 이 랜덤한 기능을 갖고 있는 이 메서드를 활용해서 넣어가지고 해야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죠? 굳이 이제 이렇게 나눠놨다고 하면, 예, 그러면 이쪽 클래스는 혼자서 단독으로 진행을 할 수가 없죠. 그죠? 반드시 얘가 있어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객체를 이쪽에 자리 하나 만들어서 주입을 해가지고 이거 객체명점 메서드에서 랜덤한 숫자를 꺼내가지고 여기다 딱 넣어가지고 완성을 이제 시키게, 그렇게 이제 흐름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게 이제 의존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클래스가 요 클래스를 이제 의존해서 이렇게 지금 관계가 만들어져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의존 주입. 자, 이게 이제 DI예요. 근데 스프링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IOC를 구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객체 간의 결합도를 느슨하게 하는 게 스프링의 핵심 기술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결합을 느슨하게 가져간다는 얘기는, 객체 간의 결합을 느슨하게 가져간다는 얘기는, 만약에 뭐 A라는 클래스가 있고 이제 뭐 B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이 A라는 클래스에 만약에 이렇게 아규먼트를 해서 여기에 이제 받아지는 객체의 타입이 B라고 이렇게 딱 선언을 해놨어. B 이렇게. 그러면 얘는 죽었다 깨나도 B라는 타입의 객체만 받을 수 있죠. 그죠? 예. 요거는 결합도가 높은 거죠. B만, A와 B는 결합도가 높은 거죠. 예. B밖에 결합을 못 하잖아요, 지금. 그죠? B 타입으로 만들어 놓으면. 자, 이거 이해 가세요? 예. 자, B라는 타입, B라는 클래스인데 이게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B. B라는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B밖에 여기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A라는 이 객체가 B라는 클래스 타입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받아서 뭔가 처리해야 되는 걸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결합도가 높으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합도를 높이려면, 결합도를 낮추려면, 자, 우리 자바에서 B라는 클래스는 참조 타입이잖아요. 그죠? 자, 참조 타입의 최상위는 오브젝트죠. 즉, 오브젝트의 밑에는 다 자식 클래스가 자식 객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라는 것도 이렇게 오브젝트의 자식으로 있는 거고, 자, 그러니까 상위에 지금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있잖아요. 자, 이걸로 이제 선언을 해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OBJ로 오브젝트의 B로 딱 선언을 해놓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B도 받을 수 있지만 C도 받을 수 있고 D라는 클래스도 받을 수 있고 E라는 클래스도 여기에 다 받아질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면 얘도 결합이 되고 얘도 결합이 되고 얘도 결합이 되고 얘도 결합이 된다는 얘기는 예, 결합도가 약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합도를 느슨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예, 얘도 주입을 할 수 있고 얘도 주입을 할 수 있고 얘도 주입을 할 수 있고. 자, 그 말은 뭐냐? 클래스를 여러 개 객체들을 만들어 놓고 내가 필요한 걸로 껴맞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얼마든지 스프링은 예, 객체로만 이렇게 갖고 만들어 놓으면 다 결합해 가지고 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결합해서 예, 편리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이면 되게 확장성이 높겠죠. 그죠? 마이바티스도 만들어서 결합하고 마이바티스 싫어? 그러면 마이바티스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마이바티스 말고 하이버네이트도 만들어서 예, 그냥 결합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스프링이 아니라면은 마이바티스는 마이바티스대로 그 환경 구성해 갖고 막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이버네이트로 바꿔 그랬더니 완전히 또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스프링에서는 예,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결합도가 느슨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하이버네이트 객체 해가지고 그냥 넣어줘. 그럼 그걸로 그냥 예, 결합해서 쓰지 뭐. 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되게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예, 객체들을 만들어서 갈아 끼우고 뭐 어떤 결합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수월합니다. 되게 쉬워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되게 편리하게 만들어 놨고요. 예. 그래서 그게 가능한 이유는 DI 예, 이 개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제가 또 이렇게 넣어놨는데 장난감. 예. 그래서 뭐 우리 레고를 예로 들면 사람 모형에 사람 모형인데 이게 몸통이 있겠죠. 예, 몸통이 이렇게 있고 음. 여기에 이제 사실 머리도 갈아 끼울 수 있고 이제 팔도 갈아 끼울 수 있고 다리도 갈아 끼울 수 있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갈아 끼우고 뭐 이제 빨간 머리였다가 뭐 파란 머리였다가 노란 머리였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되잖아요. 그죠? 예. 그 결합도가 느슨한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의 형태를 만들어 갈 수가 있잖아요. 예. 자,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DI의 개념이에요. 핵심은 결합도를 느슨하게. 예.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이미 스탠다드 할 때 다 배웠어요. 그런 개념들을. 그죠? 예. 계층 구조를 만들어 놓고 예. 그런 다음에 하위의 객체들이 예. 상위의 그 타입으로 다 받아서 다양한 형태로 구현할 수 있는 거. 그게 뭐예요? 예. 자바의 다형성이잖아요. 자바의 다형성이에요, 저게. OOP 3대 특징 중에 하나, 다형성.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타입으로 자식들을 받아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예, 구현할 수 있는 거. 자, 요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런 거 이제 스탠다드 가서 또 보시는 거예요. 이 도대체 다형성이 뭔지. 예,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DI는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 그 스탠다드에서 다형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냥 DI라고 하니까 예, 용어가 DI라고 하면서 디펜던시 인젝션 이러니까 뭐야 막 이럴 수가 있는데 뭐 그냥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예. 부모의 타입으로 그냥 여러 개 받아가지고 할 수 있게 이제 구성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스프링에서는 그 부모의 타입을 뭐 익스텐즈 해가지고 뭐 그 관계로 만들어 놓기보다는 인터페이스로 해서 만들어 놔요. 예. 인터페이스로 해서 IA 뭐 이렇게 해서 인터페이스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구현하게 해가지고 A, 그거를 구현하게 해가지고 B, 그거를 구현하게 해가지고 C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스들을 이제 만들어요. 예, 이렇게. 그래서 이 IA란 타입을 해서 A도 받고 B도 받고 C도 주입하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 기술입니다. 스프링에. 그래서 결합도를 느슨하게 가져가는 거. 예,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건데
이런 과정이 어느 거였냐면은 우리가 그 흐름에서 보면 이거였어요. 예. 이게 좀 빠르게 좀 로딩이 되면 좋겠는데 흐름이 끊기는 느낌이. 그냥 제가 PPT로 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겠다. 자, 여기서 보면 이거였어요. 여기 느닷없이 여기에 보면 뭐 인터페이스라는 게 나왔었는데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느슨한 구조로 이제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이고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들이 필요한 그런 이유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에 인터페이스 타입을 해서 느슨하게 만들어서 여러 객체들을 담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만들고 서비스 클래스 만들고 인터페이스 만들고 다오 클래스 만들고 그래서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해서 다오 받아가지고 여기 주입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인데 이것도 또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 PPT로 열어서 자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그게 이제 DI였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지금 제가 또 설명 쭉 넣어놨는데 여기 보면 있죠. 여기 이제 JDBC로 그냥 짜는 사람이 있고 마이바티스로 하는 사람이 있고 하이버네이트로 작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면서 나오죠. 그래서 여러 방식들을 이제 작성하게 되는데 이럴 때 JDBC로 할 사람은 JDBC 객체로 해서 하면 되고 마이바티스 하는 사람은 마이바티스 객체 생성해서 주입해 가지고 쓰면 되고 이런 식으로 끼웠다 뺐다 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DI 개념, 자, 이 개념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다양성만 좀 잘 공부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제가 뭐 설명을 뭐 하면서 이렇게 작성을 했던 코드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런 게 이제 주입 이제 DI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여기 테스트란 클래스 안에 자, 이 테스트라는 지금 생성자죠. 얘는 생성자인데 여기에 이제 어떤 객체를 주입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객체 주입하는 객체에 기능을 활용해서 뭔가 구현을 하려는 게 테스트라는 객체인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iChild라고 타입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보면 이제 여기 이거 있죠? child, child2 뭐 이런 이제 클래스 객체들을 생성해서 여기에 이 iChild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 놓으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얘도 받을 수 있고 얘도 여기에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모양이 지금 이런 모양이고 그래서 얘도 담을 수 있고 얘도 담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로만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의 관계로 해서 이렇게 설정만 해 놓으면 이렇게 생성해서 넣어주는 거는 스프링 컨테이너가 알아서 작업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DI 개념이고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하는 이제 생성해서 넣어주고 하는 것들 이런 작업들은 스프링 컨테이너가 해주는 그래서 제어의 역전이죠. IOC 개념이 되는 거고 이런 게 DI가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설정 이렇게 이제 관계를 만들어 놓는 게 DI 그리고 이렇게 해서 주입을 살 건데 이렇게 생성해 갖고 넣어주고 하는 거 이게 제어의 역전이죠. 그래서 이게 IOC 이렇게 되는 거야. 전체적으로는 자 이게 IOC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 안에 이렇게 그 IOC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기술 그게 이제 DI인 거죠. 그래서 IOC 안에 사실 DI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보통 IOC 슬러시 DI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거 코드가 이해 안 되면 스탠다드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됩니다. 다형성에 대해서. 다형성에 대해서. 예.
자, 이거 이해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 요거. 자, 이렇게 되고요. 이건 좀 더 설명을 좀 더 드리는 건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DI 개념을, 그러니까 DI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DI 개념 같은 거죠. 예, 보면은 뭐 DI예요. 거기서 거기가 거긴 뭐 거기서 거기니까. 보면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쓰고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물론 우리가 구현한 건 아니지. 예. 우리가 구현한 건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구현되어 있는 것들을 그냥 우리가 쓰고 있었던 건데, 이런 개념들, 리퀘스트 스코프 같은 경우, 자, 리퀘스트 스코프에, 그러니까 우리 이거 있죠? request.set attribute. 예. 많이 썼죠? 예, 우리 그 세미 프로젝트 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쓰셨을 거예요. 예, request.set attribute에서 리스트란 이름으로 리스트를 담고, 예, forward에서 이동을 하면 그 이동한 페이지에서 리스트를 request.get request.get attribute 리스트 해가지고 꺼내서 쓸 수가 있었잖아요. 자, 근데 그 꺼낼 때 그냥 꺼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형변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꺼내는 건 그죠. 그냥 꺼내죠. 꺼내는 건 그냥 꺼내는데, 담을 때 형변환을 해서 담아야 돼요. 그래야 예, 사용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보면 이제 이런 거죠. 리퀘스트 스코프에 리스트를 만약에 담았어. 그러면 오브젝트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꺼낼 때 오브젝트 타입을 리스트 타입으로 다시 변환을 해서 예, 사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리퀘스트 스코프에 저장이 되면 다 오브젝트 타입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예,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꺼낼 때 형 변환을 해줬어야 됐던 건데,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불편하게 그렇게 해야 되느냐? 자, 리퀘스트 스코프 입장에서는, 아니 맨날 뭐 백날 뭐 리스트만 들어올 거야? 그죠? 예. 리스트 객체만 저장될 거 아니잖아요. DTO 객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스트링 객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인티저가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어떤 타입의 참조 타입이 들어올지 모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참조 타입들의 최상위 타입인 오브젝트 타입으로 선언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겠죠. 예. set 연락 잘 써. 장난 아니야. 보면 set attribute request 점, 자, request 점 set attribute 했을 때 여기에 자, 키 값이 들어가죠. 예, 리스트라는 키 값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스트링 타입일 거야. 예. 그리고 이쪽은 오브젝트 타입이죠. 예. 오브젝트 타입으로 선언을 해놨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리스트도 받아지고, 뭐 HK 뭐 DTO도 받아지고, 스트링 타입도 들어가고, 인티저도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받아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결합도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낮은 거죠. 느슨한 거야. 예. 아무거나 다 결합되는 거야. 예. 그렇게 해놔야 리퀘스트 스코프에 뭐 여러 가지 타입의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오브젝트 타입으로 써놓지 않고 리스트로 해놨다고 생각해봐요. 리스트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좀 저기 한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여기에 이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좀 막 그냥 복잡할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 딱 써보면, 예, 만약에 리퀘스트,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리퀘스트, 이게 어차피 객체니까 클래스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클래스일 거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예, 메서드가 구현이 돼 있겠죠. 뭐 퍼블릭이라고 하죠. 뭐 퍼블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보이드 해가지고 set 뭐 set attribute, 자, 이런 메서드가 구현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파라미터로는 뭐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메서드는 진짜 이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상컨대 제가 안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썼었냐? 이렇게 썼었죠. request 점 set 어트리부트의 리스트란 이름으로 정말 리스트를 이렇게 딱 담아가지고 포드해가지고 전달했잖아요. 그죠? 자, 이랬을 때, 자, 이 set 어트리부트에 지금 리스트란 이름으로 해서 이 리스트가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리스트 객체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DTO가 들어갈 수도 있고 스트링 타입의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쵸? 자, 어떤 것든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어떤 거든 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얘를 오브젝트로 해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를 생각 없이 리스트를 받아서 해야 되는 그래 좀 리스트 그래 리스트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해놨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리스트밖에 결합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여기는 여기에 만약에 DTO를 넣게 되면은 타입이 다르다고 해서 오류가 뜨겠죠. 그죠? 이건 결합도가 높은 거예요. 리스트만이 결합할 수 있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것들 결합할 수 없으니까 뭐 이걸 뭐 계속 만들 거야? 그럼 이렇게 해서 뭐 오버라이딩 배웠는데 오버로딩 배웠는데 그럼 오버로딩 하면 되지. 뭐 해가지고 여기다 만들어 갖고 이렇게 계속 만들 거예요. HKDTO 아니죠? 아니잖아. 자, 그니까 결합도를 이제 느슨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여기 뭐 어떤 게 들어올지 몰라. 그래서 상위의 부모인 오브젝트 타입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DTO를 받을 수도 있고 리스트를 받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뭐 어떤 거든 다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겁니다. 우리가 이미 이 개념은 이미 우리가 쓰고 있었던 개념인 거예요. 이런 방식이 이제 주된 방식이 되면서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미 우리는 리퀘스트 스코프를 쓰면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뭐 또 우리 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제네릭을 쓰지 않으면은 그냥 다 오브젝트 타입인 거야. 자, 요거 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이미 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DI입니다. DI. 그래서 리퀘스트라는 객체는 자 여기 주입되는 객체를 통해서 뭔가 이제 실행을 하고 뭔가 이제 그런 결과를 이제 나오게 만든다고 하면 반드시 의존 얘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는 안 돼. 그래서 혼자서는 할 수 없고 반드시 객체를 주입받아서 구현을 해야 된다. 그런 관계라고 그러면 인젝션은 인젝션인데 디펜던시 인젝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DI도 나름 여러분이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름 한 문장으로 잘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를 머릿속에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좀 정리해서 이렇게 좀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해놓으셔야 기억에 잘 남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OCP 뭐 DI 뭐 해고 이제 뭐 요건 이제 아까 그 의존 이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제가 마방진 이제 스탠다드 할 때 이제 마방진도 이제 하는 뭐 하고 그러는데 이거 이제 그 마방진을 했을 때 이제 예시로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넣은 거라서 여러분들 이제 요거는 뭐 크게 뭐 보시지는 않아도 돼요. 그냥 어차피 DI 설명하고 있는 거라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거라서 요거는 크게 뭐 보실 필요는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AOP라는 게 있습니다. AOP. 자, 이 AOP는 우리 OOP 있죠. OOP. OOP. 자, OOP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죠.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었습니다. 그죠? 자, 근데 AOP. 자, 그래서 에스펙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자,
해석하면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이에요.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OOP. 그래서 객체를 생성해서 객체 중심으로 해서 계속 뭔가 이제 하려면 객체를 생성해서 그 객체를 이제 쓰면서 이제 이렇게 구현을 해 나가고 실행을 하는 거였다면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은 객체가 중심이 아니라 뭔가 관점이 중심인 거예요. 관점. 관점. 그래서 어떤 관점이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액션이 취해졌을 때 내가 그 상황에서 뭔가 실행을 시킬 거냐. 뭐 이제 이런 거예요. 말이 좀 그래서 뭐냐면 여기 이제 만약에 그 예를 들면 그 우리 로그를 출력한다고 했을 때 로그를 출력한다고 했을 때 그 로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뭐 설정을 하면 만약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진행을 하다가 게시판에 글 목록을 조회할 때 고때 로그가 출력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게시판 상세 보기 할 때 그때 또 로그가 좀 출력됐으면 좋겠어. 근데 그럴 때마다 로그를 출력하는 객체를 불러다가 실행시켜서 출력하고 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이런 식의 내용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건데 그때마다 그 객체를 생성해 가지고 기능을 실행시키고 객체 생성해서 기능 실행시키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은 공통적으로 계속 로그 출력하는 그 코드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작성될 건데 이러면은 되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로그를 출력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들, 관점들 요런 이제 관점들이 예 있을 때 이때 다른 그러니까 외부에다가 다른 곳에다가 만들어 놓고 로고 출력하는 걸 만들어 놓고 이런 얘가 필요한 시점, 얘가 이 기능이 필요한 시점에 그냥 실행되게 해 주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세요? 예. 그러니까 그 필요한 시점에 내가 직접 여기서 작성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걸 그냥 하나 만들어 놔. 만들어 놓고 어떤 그러니까 어떤 기능이 실행될 때 어떤 메소드가 실행될 때 그때마다 얘가 실행되게 해 주자. 그게 그 메소드가 실행되기 전에 할 거냐 실행된 후에 할 거냐 그 메소드에서 뭔가 오류가 발생했을 때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는 로그를 에러가 발생했을 때만 출력하게 할 거야. 어떤 거? 저 메소드가 실행될 때. 저 메소드가 실행될 때 에러가 발생하면 그때 로그를 출력하게 해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지정을 하는 거야. 아니면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니냐. 클래스에다가 메소드 만들어 그쪽으로 하나 빼놓고 이렇게 이제 재사용하는 거 아니냐. 그거랑은 또 좀 달라요. 예. 재사용하는 건 어쨌든 내가 여기서 불러다가 어쨌든 그 메소드나 이런 것들 다 호출하는 코드까지 다 작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예. 알아서 그냥 그 시점이 되면 알아서 그냥 실행을 시켜줘. 그러니까 개발자가 직접 코드도 다 여기 뭐 작성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코드는 무조건 여기만 작성을 딱 해놓고 끝이야. 그리고 어떤 설정하는 거 XML에다가 어느 시점에 얘를 하겠다라는 그런 설정만 딱 해놓으면 얘가 이제 알아서 그냥 그 시점이 되면 얘가 그냥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어디서 많이 본 개념인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필터. 필터랑도 동일한 겁니다. 예. 필터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런 요청이 들어가면 뭐 이런 이제 뭐 이런 요청이 들어가면 이런 요청이 들어가면은 내가 뭐 어떤 처리를 해주겠다. 우리가 했던 거는 필터에서 그 인코딩 처리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아마 그냥 이렇게 했었나? 그래서 모든 요청에 대해서 모든 요청이 들어오면 그 요청에 대해서 다 인코딩을 UTF 파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필터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냥 그런 이런 요청이 해당하면 그냥 예 기능이 실행됐던 거잖아요. 그거랑 뭐 비슷한 거예요. 메소드에 뭐 메소드 어떤 메소드 특정 메소드가 실행되면 그 실행되기 전에 어떤 코드를 내가 실행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AOP는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 그래서 우리가 어 어떤 공통적인 예 그러니까 주 기능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트랜잭션 처리라든지 뭐 이런 로그 출력하는 거라든지 이런 약간 보조적인 역할의 어떤 공통적인 것들 있죠? 요런 것들을 처리할 때 좋아요, AOP는. 음. 지금 예시로는 이제 로그 출력하는 거, 예, 또는 트랜잭션 처리하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AOP 예 라고 하고 예 이게 이제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쪼끔 여러분이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좀 있어요. 요런 요 부분은. 근데 우리 필터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또 예 크게 또 뭐 그런 건 없는데 어쨌든 얘가 또 얘 나름대로의 또 문법들이 있기 때문에 문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또 얘에 관련된 또 내용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또 이제 공부하고 하면서 좀 보려면은 쪼끔 예 뭐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예 어쨌든 이런 개념들도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 핵심 세 가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예 이렇게 좀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 일단 58 분이네요. 좀 쉬었다가 나머지 AOP에 대한 부분 어 좀 훑어보고 그러면서 좀 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10 분간 쉬었다가 예 시작을 또 할게요. 네. 기록실 예. 자 AOP를 설명한 이제 그림을 이제 간단히 이제 한번 살펴보면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예. 보면은 자 이게 지금 각각 클래스예요. 예. 클래스인데 여기 보면 자 노란색 지금 빨간색 녹색 있죠? 예. 이게 이제 각각 예 구현되어 있는 이제 메서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기능들. 자 그래서 이 클래스에서 요 클래스에서 지금 노란색, 빨간색, 녹색 자 필요한 기능들이어서 이렇게 구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클래스에서도 동일하게 자 이런 기능들을 지금 사용을 하기 위해서 또 구현을 해 놨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예 사용을 했고요. 자 그럼 이렇게 사용하는 코드들이 다 이렇게 일일이 다 이렇게 작성이 되면은 상당히 좀 불필요한 이제 작업이 되는 거죠. 효율적이지가 못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어차피 동일한 기능을 계속해서 이렇게 쓸 건데 이거를 뭐 할 때마다 이렇게 사용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 놓으면 이게 지금 중복되는 게 너무 많지 않냐.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런 것들 다 걷어내고 어차피 공통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들 자 이런 것들 다 걷어내고 자 한 곳에다 딱 그냥 한 번만 정의를 해 놔. 예. 한 번만 정의를 해 놓고 얘네들이 사용돼야 될 그 지점들 자 그 지점들 자 그런 지점들에 대한 것들만 명확하게 딱 설정을 해 놓으면 얘네들이 그 사용될 지점에서 알아서 예 요렇게 갖다가 예 딱 쓰여지는 거예요. 음. 자 이게 이제 AOP죠. 자 뭐 지금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그림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딱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대략적인 개념은 알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어 구현되는 건지 뭐 코드나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예 이 돌아가는 이제 뭐 이런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는 아직 하시지는 못할 거예요. 그냥 뭐 추상적으로 이제 그림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자 근데 어쨌든 이 그림 놓고 보면은 개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 보시면서 예 한번 예 이해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뭐 여기서도 이제 설명을 이제 쭉 넣어 놨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핵심 관심 사항과 전체에 적용되는 공통 관심 사항을 뭐 기준으로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공통 모듈을 여러 코드에 쉽게 적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기술이다.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핵심 관심 사항과 또 전체 적용하는 공통 관심 사항. 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이제 공통 관심 사항, 핵심 사항 이렇게 했을 때 자, 공통 관심 사항이 어떤 건지 우리가 이거를 딱 가려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통 관심 사항이라고 그러는 거는 우리 그 로그 같은 거, 로그 출력하는 거, 또는 이제 트랜잭션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어쨌든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트랜잭션이나 이제 로그인 뭐 이런 그 로그 출력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쓰는 것들이잖아요. 핵심적으로 어디에 딱 쓰이는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두루두루 쓰이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공통 관심 사항에 해당하는 것들을 잘 선별해 가지고 이걸 이제 AOP로 잘 구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공통 관심 사항이라는 것들이 로그 출력하는 거를 우리가 예시를 들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여기서도 로고 출력하고 저기서도 로고 출력하고 뭐 여러 군데서 로고 출력한다 그러면 거기에다 다 구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한 곳에다 구현해 놓고 걔가 딱 쓰이는 시점에 대해서만 설정을 해 놓으면 되는 건데 그런 그림이 또 여기 또 잘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기능을 설명을 좀 드려보면 어드바이스라는 게 있고 포인트 컷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조인 포인트가 있고 프로그램 익스큐트에서 실행됐을 때 프로그램 딱 실행됐을 때 이런 이제 조인 포인트들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바이스라는 거는 내가 로그를 출력할 거라는 그 로그 기능, 그 어떤 그 기능 있죠? 그 기능이 그 기능을 설정하는 게 이제 어드바이스예요. 기능을 설정하는 게 어드바이스고 포인트 컷은 이 기능 어드바이스가 실행이 되는 그 지점, 예, 그 지점을 이제 설정하는 게 포인트 컷이에요. 조인 포인트는 이제 조인이 이제 들어가는 그 포인트들을 이제 설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사용될 지점이 여기다라고 딱 포인트 컷을 딱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정말 그 시점이 프로그램 딱 실행되다가 그 시점이 오면은 어드바이스가 실행되는 거죠. 음. 자, 이제 이런 내용인데 요게 딱 가면은 이제 여기 설명을 제가 또 넣어 놨어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이 조인 포인트, 교차점, 포인트 컷, 그다음에 어드바이스, 에스펙트, 그다음에 위빙. 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간략하게 제가 설명들을 또 쭉 넣어 놨는데 요건 이제 AOP에 직접 우리가 또 이제 AOP를 또 이제 구현을 할 때 그때 또 설명을 또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의를 이제 하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스프링 MVC를 구현하는데 주요 구성 요소. 자, 주요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자, 이런 것들이죠. 디스패처 서블릿. 자, 이거 디스패처 서블릿 제가 흐름 그 그림에서 지금 그림을 통해서 제가 흐름을 설명드릴 때 디스패처 서블릿이라는 거 자, 요거 있었죠? 그래서 디스패처 서블릿. 자, 클라이언트 요청을 전달받아 가지고 그거를 컨트롤러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객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요청을 처리하는 어떤 그 일련의 과정들에 있어서 얘가 하나의 이제 그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청이 들어왔구나. 요청을 확인하고 컨트롤러한테 야, 이 요청에 대해서 처리를 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또 받아서 이제 뷰 리졸버한테 이런 응답할 그 화면, 그 이 요청에 대한 응답할 화면을 찾아줘.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객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핸들러 매핑도 제가 그림에서 아마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뭐 점 do라고 했을 때 요청이 딱 들어가면 중간에서 딱 캐치해가지고 어디 어디로 이제 가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녀석이었는데 얘가 이제 뭐냐면 요청이 들어오는 이제 뭐뭐뭐뭐 점 do라고 하는 그 URL 그 URL과 컨트롤러에 있는 설정된 그 URL하고 매핑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녀석이고 그다음에 컨트롤러는 이제 우리 컨트롤러 클래스 정의하는 거지 말하고요. 그래서 컨트롤러 그리고 모델 앤 뷰. 자, 요거는 리퀘스트 스코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컨트롤러에서 처리한 결과 뭐 리스트나 DTO 이런 객체들 있죠? 이런 거를
뷰 쪽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모델 앤 뷰예요. 자, 그리고 뷰 리졸버. 얘는 처리된 결과를 컨트롤러에서 처리된 결과를 어느 이제 페이지에 보여줄 거냐. 그래서 그 페이지를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드 리스트를 글 목록을 글 목록을 이제 요청을 했다 그러면 디스패처 서블릿이 그 요청 정보를 받아가지고 핸들러 매퍼가 컨트롤러에 그 해당하는 걸 매핑 시켜주고 그다음에 실행된 다음에 이제 어느 페이지로 가라라고 할 때 그거를 뷰 리졸버가 찾아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주요 구성 요소 그게 디스패처 서블릿, 핸들러 매핑, 컨트롤러, 그다음에 모델 앤 뷰, 그다음에 뷰 리졸버.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중요한 구성 요소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제가 설명도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이제 교재에도 보면 있어요. 자, 그래놓고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림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까 구성 요소 설명드렸던 거 디스패처 서블릿, 핸들러 매퍼, 그리고 컨트롤러, 그다음에 뷰 리졸버 이런 것들 또 뭐 하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모델 앤 뷰. 그래서 모델 앤 뷰도 여기 있죠. 이 모델 앤 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델 앤 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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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핵심적인 그런 구성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네들 이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얘네들. 자, 그다음 뭐가 나오냐? 자, 그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제가 그 흐름대로 해가지고 또 설명 또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서 1번이 뭐 하는 거고, 2번이 뭐 하는 거고, 3번이 뭐 하는 거고, 4번이 뭐 하는 거고 그런 것들 넣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서 공부해 주시고요. 이거 뭐 같이 읽어볼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실행 흐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 이게 이제 DI 의존성 주입 관계도인데 요거 말고 요거 그러니까 흐름에 대한 거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작성을 해 놓은 건데 일단 세팅에 관련된 거 대략적으로 보려면 얘가 좋겠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 이제 또 HK 보드를 또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HK 보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처음에 이제 세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일들이 자, 얘예요. XML. 자,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 서블릿 컨텍스트. 자, 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모델을 설정하는 XML에 해당하는 거고 서블릿 컨텍스트가 컨트롤과 뷰에 해당하는 설정이 들어가는 그 XML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에서 이제 봤던 M과 CV 있었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그다음에 서블릿 컨텍스트 이렇게 두 개의 XML을 또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물론 웹 XML에서도 설정을 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팅을 할 때 웹 XML 그러니까 웹 XML에 대한 거 작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XML, 그다음에 서블릿 컨텍스트 XML 이렇게 세 개의 XML을 설정을 하셔야 돼요. 이거 뭐 같이 이제 해볼 거니까 그 안에 이제 어떤 설정들을 하는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간단히 또 넣어놨어요. 그래서 웹 XML에서는 이 리스너에 대한 거 설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서블릿을 요청하는 그 이제 URL 자 얘에 대한 설정도 웹 XML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리스너를 통해서 읽히게 되는 이 어플리케이션 이거 오타네. I랑 T가 바뀌었네. 그래서 자, 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라는 이 XML에는 자, 프로퍼티스, 데이터 소스. 자, 이 두 개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마이바티스 설정할 때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 프로퍼티스는 데이터베이스
설정되어 있는 내용들 있죠? 예. 자, 그거 이제 설정 잡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 소스는 우리 그 데이터베이스의 그 URL 위치와 그 계정 아이디랑 뭐 패스워드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 이제 설정을 이제 하기 위한, 예,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바티스 객체 생성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좀 더 성능이 좋은, 자, SQL 세션 템플릿이라는 걸로 해서 하나 더 만들 거예요. 마이바티스 객체를.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마이바티스를 쓰기 위해서 마이바티스를 결합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객체를 이렇게 생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 마이바티스 객체를 만들어 놓는 거죠. 예, 그게 지금 얘고요. 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사용할 때 알아서 스프링이 이 객체를 생성해 가지고 주입을 시켜 줄 거예요. 예, 다오에다가. 그래서 우리는 이 XML에다가 이렇게 객체만 등록시켜 놓으면 돼요. 예, 객체만 이렇게 딱 등록시켜 놓으면 이거를 이제 마이바티스, 이거를 이제 스프링이 알아서 사용을 하는 거죠. 이 XML에다가 이렇게 등록만, 객체를 등록만 해놓으면, 예, 나중에 사용해야 되는 시점에 그 스프링이 알아서 얘를 객체 생성해 가지고 주입을 해줄 거예요. 그게 이제 DI인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사용을 해야 되는 객체들만 이렇게 XML에다가 정의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마이바티스에 대한, 자, 그런 객체들 4개를 지금 이렇게 등록하는 그런 작업들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서블릿 컨텍스트라는 이 XML에서는 어노테이션 드리븐이라는, 이게 태그예요, 태그. 이렇게 태그. 자, 얘를 설정할 건데, 이 어노테이션 드리븐이라는 걸 설정을 해놓으면, 어노테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앞에 골뱅이 붙은 거, 붙어가지고 이렇게 설정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어노테이션 기반으로 해서 드리븐, 뭔가 이제 이렇게 실행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뭔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어노테이션 기반으로 설정해 놓은 대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쫙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노테이션 드리븐이라는 걸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컨트롤러, 어노테이션 컨트롤러, 어노테이션 뭐 서비스, 어노테이션 뭐 리파지토리 뭐 이런 이제 어노테이션 기반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 스캔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태그로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녀석인데, 얘를 이제 이용해서 하게 되면은 일일이 그 내가 사용할 객체들을 등록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패키지 형태로 해서 내가 어떤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들은 이런 식으로 다 직접 등록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예. 자, 뭐 이런 이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편리하게 더 사용할 수 있게, 예, 그걸 이제 지원해주는 이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쓰고자 하는 객체들을 XML에 일일이 다 등록을 해놔야 돼요. 근데 일일이 등록을 하다 보면은 뭐 말이 그 등록하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구현했던 그 프로젝트 보면은 다오 같은 경우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뭐 지금은 한두 개일 수도 있지만 이게 규모가 커지면 아시겠지만 다오가 계속 늘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다오가 뭐 5개에서 뭐 10개일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은 그걸 일일이 그렇게 계속 규칙적으로 그 늘어나는 그 객체들에 대해서 굳이 다 일일이 XML에다 다 등록을 해놓고 10개, 20개 다 등록해놓고 쓸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를 자동으로 그냥 스캔해가지고 네가 알아서 그냥 여기 있는 것들은 내가 등록 안 해놓을 거지만 등록한 것처럼 그냥 네가 알아서 그냥 갖다 써. 예, 그래서 패키지로 해서, 예, 설정을 해놓으면 알아서, 예, 등록한 것처럼, 예, 그 객체들을 이제 갖다 쓸 수가 있거든요. 아니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또 설명을 또 드릴게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뷰 리졸버, 이거는 이제 화면 페이지를 찾아주는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제 그 컨트롤에 관련된 그런 설정들, 그다음에 화면 뷰를 찾아주는 어떤 그런 설정들, 그래서 C와 뷰,
자, 이거에 관련된 내용들로 설정이 되는 게 서블릿 컨텍스트 XML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줘야 될 것들이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XML들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고, 물론 마이바티스도 또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플러스 마이바티스에 대한 설정까지 해가지고 완료를 하면 이제 우리가 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 템플릿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템플릿 어떤 건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제 세미 프로젝트 하면서 이제 뭐 이제 아셨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배포해 가지고 이제 개발 들어갈 때 딱 기본 세팅이 돼 있는 이제 프로젝트 그걸 이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과정에 대한 게 생각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하실 때는 뭐 막 이렇게 여러 개 막 왔다 갔다 이제 막 설정들이 막 여러 군데 막 이렇게 막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 번에 뭔가 딱 그 어쨌든 그 딱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개 파일을 이렇게 거쳐서 막 다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이런 걸 좀 간소화시키고 좀 이제 딱 쉽게 만든 게 이제 스프링 부트예요. 근데 스프링 부트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구현하는 방식이 또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용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비슷한데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이제 많이 그 바뀌는 건 없지만 그 이 방식이 좀 달라져요. 방식이. 그래서 그런 구현하는 방식들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뭐 같이 이렇게 뭐 병행해 가지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힘들고 음 근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부트도 스프링 부트도. 자, 그래서 세팅에 대한 부분들 간략하게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놨는데 지금은 이게 그냥 이게 뭐 복잡해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되고 딱 보시면 이거 딱 요거 보시면은 잘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면은 요런 내용들 잘 갖고 계시면서 이제 예 나중에 이제 요약 정리해 가지고 이제 딱 이제 보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노란색으로 제가 박스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 요게 이제 리스너에서 이제 하는 역할들 그다음에 디스패처 서블릿에서 하는 역할들에 대한 거를 간략하게 제가 이제 서술 형태로 해서 좀 이렇게 넣어 놨어요. 그래서 리스너 같은 경우는 애플리케이션이 최초 실행되면 웹XML을 읽고 웹XML에 설정된 리스너가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XML을 읽는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설정이 이제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리스너가 얘를 읽도록 그렇게 웹XML에다가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런 이제 작업 흐름이 실행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얘네들이 다 읽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디스패처 서블릿도 읽히면서 얘가 또 서블릿 컨텍스트 XML을 읽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클라이언트에서 뭐뭐뭐.do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웹XML에 설정된 디스패처 서블릿이 실행되면서 서블릿 컨텍스트 파일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정된 내용들 제가 이렇게 이렇게 좀 작성을 해놨고 그 다음에 그 실행되는 그 과정, 그걸 이제 서술로 제가 이렇게 좀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정리하는데. 그래서 요 그림, 요 지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 놓고 나면 실행되는 거는 이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요. 뭐냐면 여기 보면 이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XML 있죠? 자, 여기에 프로퍼티스, 데이터 소스, 마이바티스 객체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등록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DI 의존 주입이라는 걸 지금 어쨌든 배웠잖아요. 그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느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다 객체로 다 만들어 놔요. 다 독립적으로 객체로 만들어 놓고 얘를 이쪽으로 주입시켜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객체를 또 이렇게 또 주입해 가지고 만들고 또 얘를 또 이리로 또 주입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제 얘를 갖다가 다오에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혼자서 단독으로는 안 되고 다 이렇게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DI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또 다오 HK 다오 객체에다 또 주입을 하는데 그 주입하는 거 여기다가 이제 딱 주입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 놓고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다오 객체를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의존 DI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 흐름을 또 제가 이제 그려 놓은 건데 지금은 또 좀 잘 안 들어오겠지만 코드로 좀 구현해 놓고 다시 한번 보시면 또 잘 들어올 거예요, 눈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오 객체에서 여기서는 자,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 들어가 보면은 똑같아요. 우리 그 마이바티스 객체 이용해 가지고 다오 구현했던 거, 그래서 쿼리 실행시키고 그런 것들이 동일합니다. 코드가 바뀌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특이한 건 이제 여기에 서비스라는 객체가 하나 더 중간에 추가가 되는 거. 자, 요게 좀 이제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좀 더 분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컨트롤러와 다오만 있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중간에 서비스라는 게 하나 더 만들어져요. 그래서 뭔가 그 애매모호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컨트롤러에서는 뭔가 그 객체를 갖다가 생성하고, 그러니까 컨트롤러에서는 어떤 요청이 들어왔는지 그 요청을 구별하고, 그 요청에 따라서 어떤 작업을 실행해라 하고 그다음에 어디로 가라, 이렇게 흐름 제어를 하는 코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오에서는 그 요청에 대한 쿼리를 실행하는 그 작업이 들어가는 거고. 근데 애매하게 중간에 뭔가 작성을 또 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요청을 받아 가지고 그 값을 갖다가 또 어떤 형태로 또 변환을 시키고 뭐 이런저런 막 작업을 해 가지고 다오 뭐 호출하고 막 할 때 그 중간에 좀 또 처리되는 그런 코드들을, 그런 작업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이 이제 서비스에서 어 구현이 되거나, 또는 예 다오를 만들어 놓고 다오의 메서드들을 쭉 만들어 놔. 다오의 막 내용들을 쭉 만들어 놓고 메서드를 막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얘네들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이 중에 내가 뭐 3 개만 쓰겠다 그러면 이 3 개만 서비스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3 개만 쓰는 거고, 컨트롤러에서는 이 서비스를 불러다 쓰기 때문에 이 3 개만 실행을 인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들긴 10 개를 만들어 놨어. 예. 쿼리를 10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실행시킬 수 있게 메서드도 10 개를 만들어 놨어. 하지만 실제로 이 10 개를 다 쓰느냐?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일단 기본으로 또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고, 또 아니면 미리 이런 거 쓸 거니까 미리 또 만들어 놓고, 뭐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 10 개에 대한 거를 다 쓰게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만들긴 만들어 놓는데 실제 사용하는 건 서비스에서 어 쓸 수 있게만 만들어 놓게 하면은 기존에 여기서 미리 만들어 놓는 것들이 굳이 뭐 따로 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일단 대기시켜 놓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유지 보수나 이런 거 할 때도 좀 더 용이하게 좀 관리를 할 수가 또 있습니다. 서비스랑 중간에 서비스를 만들어 놓게 되면. 그리고 나중에 트랜잭션 처리나 이런 것들 할 때도 이 서비스에서 또 처리를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오에 있는 메서드 A와 B를 갖다가 서비스에서 메서드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A, B를 이렇게 다 호출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컨트롤러에서는 이 메서드 하나를 호출시켜서 실행시켰지만 그 안에서는 2 개의 쿼리가 실행되는 거죠. 이렇게 해 놓고 트랜지션 처리 딱 여기다 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모로 하여튼 인제 관리하는데 용이하게 그렇게 좀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서비스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컨트롤러와 다오의 중간에서 어쨌든 좀 더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나 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 가지의 객체로 해 가지고 구성을 하게 돼요, 서버 쪽에서는. 음. 그래서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오 객체를 요렇게 서비스 객체에 주입을 하고, 또 컨트롤러에다가 서비스 객체를 또 이렇게 주입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DI 의존성 주입 관계도를
이렇게 또 그림으로 그려놨으니까 아마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또 되실 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은 아직은 좀 그렇고 한번 코드로 구현을 해 놓고 그거랑 이제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봐야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해하시는데. 자, 아까도 이렇게 보니까 되게 뭔가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 그죠? 구조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아직은 좀 뭐 어려울 수 있지만 좀 더 이제 우리가 코드로 좀 구현을 하고 게시판 하나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좀 보시면은 또 그렇게 또 많은 또 내용들이 아니에요. 또 보다 보면은. 근데 또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JSP 서블릿 가서 보세요. 엄청 간단해요. 진짜. 이제는 코드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이 그렇게 막 복잡한 게 이제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세 번째 19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이제 흐름 이제 뭐냐면 이제 동작 흐름이죠. 이렇게 세팅을 하고 DI 흐름이 이렇게 해서 구조를 잡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애플리케이션 실행했을 때 어떤 식으로 지금 설정했던 내용들이 실행되는지 그런 흐름을 제가 다시 그려 놓은 거예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세 번째 그림, 이 그림을 이제 보시면서 마지막 딱 정리를 하시면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실 거예요. 자, 그다음 내용은 이제 메이븐 프로젝트 구조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팅하는 이제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을 제가 또 이제 이렇게 이제 넣어놨어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인터넷 검색하시면은 더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 그런 이제 사이트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그 설정하는 것들, 프로젝트 그 스프링 프로젝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좀 넣어 놨고요. 나머지 세팅하는 것들에 대한 거는 저랑 이제 또 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냥 이클립스에 프로젝트 만드는 것까지에 대한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설명들이 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만들고 나서는 자, 요런 것들 이제 만드는 것들 저랑 이제 또 같이 이제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드는 순서나 이런 것들 뭐 넣어 놓고 했는데 요건 이제 단위 테스트 뭐 j 유니트 해 갖고 하는 것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제가 좀 넣어 놨어요. 근데 뭐 어쨌든 자, 그래서 오전은 이제 이런 개념 설명하는 거 이런 것들도 한번 이제 다뤄봤고요. 오후에는 이제 실제 이클립스 이제 세팅하는 것들 쭉 진행을 하면서 스프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뭐 이렇게 해서 오전은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